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월 4일 대책 공급 쇼크 수준인데 대구 영양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보는데 좀 힘든 면도 있었는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5분 이내에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후. 일단 크게 봐서 2월 4일 대책이죠. 이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32만 가구 공급하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건설 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겠다. 시행사가 정부고 인허가권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하는 사람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스피드로 패스트 트랙으로 건설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포더블 하우징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적합한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40 세대 들한테 일반 분양에 대한 이런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하는 말이 이제 가점이 높은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불만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 없듯이 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준다 하는데 그런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요 세 가지고 32만 가구 5년, 그리고 적합한 집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3040 세대에 일반 분양 공급 비율을 증가시키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규제 핵심과 개발 이익 공유인데 쉽게 말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권주의이죠. 역주의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지금까지는 만약에 한 25층까지, 적어도 한 35층까지 이렇게 고층으로 지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적률. 그 다음에 보통 재건축을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정부가 부담하겠다. 리스크는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부과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재건축 후에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그의 상승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상당한 거죠. 상당한 겁니다. 잡아도. 자, 그래서 인허가 신속 지원하겠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구 지정해가지고 지자체가 인허가 통합 심의하겠다 하는 겁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대구하고는 좀 맞지 않는, 대구의 현재 상황과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토지주의 추가 수익, 생활에서 시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임대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역세권주의에 있는 토지주, 물론 아주 열악한 지역 그런 곳은 토지주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집을 한 준다 하면 할 거지만 역세권 주위에 있는 이런 상업 건물이라든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주에게 정부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협의를 할 거냐, 저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크게 봐서는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주에게는 10에서 30% 추가 수익, 사업기간 단축,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땐 토지주가 10에서 30% 추가 수익 얻으려고 가지고 있지는 않죠. 적어도 50%, 100%, 200% 이런 수익을 보고 꼬마 빌딩이나 주택을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대구의 상황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기본 원칙 세 가지만 알아보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물지 않겠다. 서울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공공이 인허가를 내고 공공이 시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곧 인허가 권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과거 민간이 했던 방식은 전무후무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13년을 5년을 하겠다 하는데, 일단 토지 소유주 때문에 문제가 좀 더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일부 지지부진한 그런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발 후 이익 공유한다 하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렇죠? 요 3대 원칙이 딱 하는 거.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대구에는 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 대구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 이겁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만 5천 가구 내외. 정확한 것은 이게 조사 기간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2만 5천 가구 내외, 2만에서 뭐 2만 7천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가구 이상 3년 동안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분양을 했고, 2021년도 올해는 2만 5천에서 3만 가구 정도 이렇게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가장 충분한 공급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2월 4일 정책은 대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2월 4일 대책은 공급 쇼크 대책은 서울, 경기도 중심이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도 물량이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세종시나 뭐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 조금 해당이 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또 공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대구시의 상업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450%로 제한하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가을에 11월 달에 시의회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21년 올해 5월 달에 이것을 시행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중구가 상업지역이 거의 한 45%, 44%입니까? 50% 좀 안 되지만 상당수가 중구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주상복합을 지어지는 것을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용적률을 하락합니다. 즉 높게 아파트를 짓지 마라 이거죠. 자, 이렇게 지금 시의회나 대구시에서 이렇게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부 이번 2월 4일 대책은 역세권 인근 주거 용적률을 700%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올해 21년, 22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크죠. 자, 그런 상황에서 2월 4일 대책은 서울, 경기도권에 좀 더 맞다. 그래서 대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구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 2월 4일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도 일단 실행이 된다고 보면, 전면적 혹은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일부 실행된다고 봤을 때, 자, 어떠한 영향을 대구에 미치겠는가? 자, 그러면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5대 광역시가 22만 가구,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구에 4만 4천 가구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면 역세권 주위에 노후화된 그런 지역, 쉽게 말하면 범원 프로지오, 범원 내거리에 있는 범원 프로지오, 여기 한 900세대 이렇게 되는데, 약 이 범원 프로지오급의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50개, 정확하게 48개 정도 되는데, 한 50개 정도가 대구 전역에 이렇게 지어진다. 이게 2월 4일 대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대구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주 수요, 그 다음에 돈이 풀리는 거 있죠. 자, 이런 걸 봐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면서 입주할 시기 되면 하락 혹은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자 여기는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역시권 주의,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역시권 인근 그쪽으로 포커스 맞췄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주 초고층으로 짓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쟁률도 좀 괜찮아질 거고 사람들이 많이 청량을 넣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돈이 풀리고 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락으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면적 시행은 좀 쉽지 않다 하는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부분적 실행은 가능하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실행이 되면 어떤가 하면 적어도 일부 도시 정비, 노후주택 개발 등으로 2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전역에 상당히 많은 곳이 있죠. 거의 공사판 수준인데, 자, 그런데 특정 지역은 정체되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일단은 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것은 대구에도 이번 2월 4일 대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역세권주의의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짓는 것은 대구시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대구 전역에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한, 그래서 아주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부 정부 대책에 일단 분위기는 좀 원활하게 진행되려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은 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시행사가 되고 인허가권자가 돼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83만호, 지방은 22만호를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이 풀리겠죠. 그리고 또 2주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분위기 조성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어제 좀 긴 시간 동안 했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2월 4일 대책 대구 전체 공사판 단화, 대구 전체가 공사판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부 지지부진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는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